자, 이제 119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의 식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자, 전압 변동률, 속도 변동률 똑같다고 했어요. 전격 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변동률 식이죠. 전격 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지금 전격이 VN이니까 VN 분의 V0 빼기 VN. 여기 1번의 모양이 전압 변동률의 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어떤 단상 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40이고 전격은 230이다.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격이 230이고요. 그 다음에 무부하가 240이고 전격이 230이라고 하면은 230분의 10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백분율로 계산했을 때 4.35, 답 1번 나오겠습니다. 답은 1번으로 놓을 수 있죠. 자, 어떤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하가 2%, 백분율 리액턴스 강하가 3%일 때 전압 변동률 어떻게 돼야 되냐 물어보는데, 아까처럼 전압 변동률 구할 수도 있고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하를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를 의미하겠죠. 자, 퍼센트 리액턴스 저항 강하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했고요. 2 코사인 역률이 80%니까 0.8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강하가 3%, 3 곱하기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죠. 그러면은 8, 2, 1.6 플러스 6, 3, 1.8 하게 되면은 얼마예요? 3.4. 답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3.4. 자, 이런 방법으로 계속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것이 여기 단상 변압기에 있어서 부하 역률이 80%, 지상 역률에서 전압 변동률이 4%이고, 자, 전압 변동률이 4%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가 4라고 하는 걸 알려줬네요. 자, 부하 역률이 100%에서 전압 변동률이 3%. 아, 무슨 말이에요? 자, 아니, 잠시만요. 80%에서 전압 변동률이 4%이고, 80%에서 4%래요. 그러면은, 여기 코사인, 여기가 80%에서, 여기가 0.8에서, 전압 변동률이 4%, 이게 0.04라고 하는 거고, 사인 세타는 0.6일 때. 자, 그 다음에 부하 역률이 100%에서 전압 변동률이 3%. 100%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1일 때, 그러니까 퍼센트 저항 강하만 있을 때, 여기는 0일 때, 이때가 0.03이라고 합니다. 3%라고 합니다. 이때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지금 여기가 그러면 퍼센트 저항 강하가 3%란 얘기죠. 여기가 0이었을 때니까. 그러면 여기가 3%면은 이쪽이 3 들어갑니다. 8, 3에 2.4. 자, 그러면 6에다가 얼마를 해야 여기가 4%가 되느냐, 4가 되느냐. 6에다가 뭐 곱해야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게 1.6이 돼야 되는데 6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1.6이 되나요? 2.7 정도 곱해야 되나요? 2.7이네요. 그렇죠? 2.7 곱해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는 2.7%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네요.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체크 좀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냥 대충 딱 읽으면은 바로 하는데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 자,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하가 3%, 리액턴스 강하가 4%일 때 역률 0.8에서 전압 변동률은 얼마냐 물어봤는데, 자, 3, 4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3 넣고 0.8 넣고 4 넣고 사인 세타는 0.6이니까 0.6 넣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은 8, 3에 2.4, 6, 4에 2.4 하게 되면 4.8%가 되죠. 답은 3번 4.8%. 퍼센트 저항 강하가 1.8, 리액턴스 강하가 2%일 때, 부하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코사인 세타가 1이라면 이거 리액턴스 강하는 필요 없어요. 그냥 1.8이 그대로 됩니다. 답은 1번에 들어가겠죠. 같은 회로의 두 점에서 전류가 같을 때에는 동작하지 않으나 고장 시에 전류에 차가 생기면, 자, 전류에 차가 생기면 동작하는 계전기. 뭐라고 할까요? 차가 생기면 동작하는 계전기. 몇 번? 답은 4번 차동 계전기입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동 계전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율 차동 계전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동 계전기도 있고 비율 차동 계전기 있는데, 변압기는 실제로 몇 대 몇 하면서 비율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비율이 일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발생 시 고저압축에 설치한 CT는 뭡니까? 전류를 일정하게 내려주는 거죠. 억제 코일에 흐르는 절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 역시 똑같아요. 비율 차동 계정기입니다. 답 2번. 부호홀즈 계정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무엇인가? 부호홀즈는 변압기의 온도 변화, 변압기의 열화, 변압기의 어떤 기계적 이상, 물리적 이상을 감지하게 되는 거로 부호홀즈 계정기는 변압기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변압기의 유증기, 변압기 안에 있는 기름의 증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를 가지고 변압기의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부호홀즈 계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호홀즈 계정기 어디 설치하게 되느냐?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자, 요즘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라고 이렇게 나오셔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프라고 나와도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은 겁니다.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에다가 부호홀즈 계정기 설치하고요. 이게 이름이 어떤 경우에는 부흐홀츠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브흐홀츠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어떨 때는 저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제가 일부러 사실은 통일하지 않고 좀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 유의 열화 방지와 가장 관계가 뭔가 열화된다는 거는 뭐예요? 변압기 유가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 자동차에도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듯이 변압기 기름도 역시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을 열화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열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공기 중에 수분이 들어오게 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브리더, 그 다음에 컨서베이터, 그 다음에 불활성 질소 이런 것들인데 4번의 부싱이라고 하는 것은 절연과 관계가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압기 유의 열화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침식작용, 절연 내력도 저하되죠. 냉각 효과도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공기 중 수분 흡수는 영향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4번은 원인이 됩니다. 유입 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열 방산 좋게 하려고 해요. 냉각 좋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효율을 좋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효율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전기적 효율은 우리가 히스테리시스손, 와류손처럼 고정손이나 아니면 동손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결과물이죠. 133번 변압기의 콘서베이터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 변압기 기름의 열화를 방지하게 된다. 4번으로 놓을 수 있죠.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변압기 안에 들어있는 기름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커야 되겠죠. 정기적으로 도전이 되면 안 되겠죠. 절연 내력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점착성, 점도는 끈적이는 정도인데 끈적이는 정도는 낮아야 됩니다. 인화점, 불이 붙는 온도는 높아서 웬만하면 불이 붙지 않아야 되고 응고점은 역시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붙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비열도 커야 되고요. 그래야지 냉각 효과가 크니까요. 점도가 클 것, 이 처음부터 잘못됐네요. 그렇죠? 점도 끈적이는 거는 더 낮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변압기유가 물처럼 끈적임이 없어야지 막 그 물엿같이 끈적끈적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 망가지겠죠. 1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변압기유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절연내력 커야 되죠. 인화점 높아야 됩니다. 인화점이 예를 들어 40도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웬만하게 여름에 뜨거울 때 불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화점이 만약에 100도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웬만해서는 불이 붙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화점은 낮아야지 좋은 겁니다. 인화점은 높아야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응고점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낮아야지 좋은 거고요. 비열은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절연내력이 클 것 이것만 맞게 되네요.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변압기에 사용하는 절연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절연내력 커야 돼요. 인화점 높아야 돼요. 점도가 클 것 잘못됐죠. 그렇죠? 점도는 낮아야 됩니다. 끈적이는 정도는 답은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1번 점도가 클 것 뭐예요? 잘못됐죠. 그래서 점도는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계속 변압기 유에 요구되는 성질들 최근에 역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문제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헷갈리지 마시고 아셨죠? 지금 푸시는 것처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1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절연율을 충만시킨 외합 내의 변압기를 수용하고 오일의 대류작용에 의해서 철심 및 권선에 발생한 열을 외함에 전달하며 외함은 방산이나 대류에 의하여 열을 대기로 방산시키는 변압기의 냉각 방식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변압기를 냉각시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변압기 안에다가 기름 넣은 다음에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냉각해 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다가 뭐 팬을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일의 대류로 인해서 그러면은 유입, 일단 기름을 넣기 때문에 이름은 유입이 들어가는데 스스로 냉각되기 때문에 잔행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집에서 뜨거운 물을 막 커피포트에 끓였습니다. 커피포트에다가 그러니까 주전자에다 있다고 했죠. 주전자에다가 막 뜨거운 물 끓인 다음에 이거 좀 식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식힙니까? 강제로 냉각시키는 방법들도 있죠. 뭐 얼음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큰 바가지에다 물을 담아서 하지만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습니까? 내비두면 또 지가 알아서 천천히 온도가 낮죠. 그것을 잔행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차 써서 스스로 냉각시키는 거죠. 유입 잔행식. 기름을 넣었는데 스스로 냉각시킨다고 잔행식. 근데 밖에서 막 선풍기 같은 거 막 불어줘요. 막 그러면 더 쉽게 냉각이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풍냉, 바람으로 냉각시키는 거에서 풍냉이라고 듭니다. 그 다음에 순행, 송유식 이런 것들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4번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상변압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기름 넣은 다음에 그냥 내비둡니다. 유입 잔행식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이죠.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변압기가 트랜스포머가 하나 있고 역시 이렇게 또 트랜스포머가 하나 있는데 두 개가 병렬 운전한다고 합니다. 이 병렬 운전 조건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병렬 운전하려면은 변압기가 뭐가 같아야 될까요? 극성 같아야 되겠죠. 권수비, 전압비가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극성, 권수비, 그 다음에 백분율 임피던스라고 해가지고 백분율 임피던스,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용량에 반비례할 것,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력이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다. 즉 출력, 전류 이게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상 변압기 병렬운전 시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거, 자 이거 그냥 우리가 여기 델타 혹은 Y의 개수만 세면 된다고 했어요. 델타 2개, Y 2개, 그러니까 짝수. 여기 델타 3개, Y 하나 홀수잖아요. 그쵸? 델타 홀수잖아요. 여기는 델타 2개, 짝수, Y 2개니까 짝수. 여기는 짝수. 홀수에 해당되는 것이 위상차 때문에 병렬운전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변압기의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델타 결선에서 한 상문의 고장이 나면 나머지 두 대로서 V결선 운전이 가능하다. 맞고요. 2번에 YY 결선에서 1차, 2차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고압의 경우 이상전압을 감소시키다 맞고요. Y 결선에서 중성점을 접지하면 5고조파의 전류가 흘러 통신선의 유도장애 5고조파가 아니라 YY 결선에서 중성점을 접지하면 3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3번. 변압기의 델타 Y 결선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 되는가? 1번에 1차 성간전압, 2차 성간전압의 위상차는 60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델타 Y는 위상차가 60도가 아니라 30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30도 답은 1번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를 델타 Y로 연결할 때 위상차는 아까 몇 도라고 했어요? 30도 위상차가 난다고 했었죠. 30도. 변압기의 결선 방식에서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올릴 때 사용하는 결선 방식은 우리가 델타 Y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델타 Y로 하게 되면은 전압이 더 올라가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결선 방법입니다. 다음 중 1차 발전소의 승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거. 승합용 아까 뭐라고 했어요? 델타에서 뭘로 갈 때? Y로 갈 때 전압이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3번으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전단 발전소용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3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 자,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라고 했어요. 접지할 수 있는 건 무슨 결선이에요? Y 결선이죠. 다른 한쪽은 3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앨 수 있대요. 이거 무슨 결선이야? 델타 결선이죠. 그러니까 Y랑 델타 두 개가 다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결선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상 결선법입니다. 지금 여기서 Y, 델타 섞여 있는 거 3번밖에 있죠. 3번이 Y도 있고 델타도 있게 됩니다. 변압기의 Y결선 시 N선의 호칭은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Y결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 가운데선에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이거를 중성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뉴트럴 중성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3번. 어떤 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N상 이렇게 하게 되는데 N상은 사실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N상은 아니라 N은
그냥 선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한 대의 출력이 100kVA인 단상 변압기 두 대로 V결선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최대 몇 %가 되는가? 자, 우리가 V결선 한번 이론 짚고 넘어가죠.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V결선에서 이용률은 변압기 한 대 이용률의 0.866, 즉 86.6%이고 출력비는 델타 결선했을 때보다 두 대로 출력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데 꽤 많이 줄어들어서 57.7%, 즉 0.577이 되고요. 이 삼상 델타 결선에서 한 대 변압기 용량의 루트 3배가 V결선했을 때의 전체 출력이 되죠. 지금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 곱하기 얼마? 루트 3배가 V결선했을 때 출력이 됐는데 루트 3배가 1.73이니까 173.2 정도가 되겠네요. 100 곱하기 루트 3 하게 되면 173.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맞겠네요. 자, 한 대 출력에서 200인데 그 다음 변압기 두 대로 V결선했을 때 출력할 수 있는 건 얼마가 되는가? 원래 한 대 출력이 20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200 곱하기 루트 3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한 346? 346 되네. 그렇죠? 1번처럼 계산하게 되면은 346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1번으로 볼 수 있죠. 변압기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고장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쓰인다? 원래 델타인데 한 대 고장났을 때 맞아요. 단상 변압기 두 대로 삼성전력 공급한다? 맞아요. 부하 증가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한다? V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 출력과 크게 같다? 아니에요. 출력은 같지 않죠. V결선은 두 대로 하는 거예요. 델타는 세 대로 하고 두 대랑 세 대랑 어떻게 같아요? 그렇죠? 출력은 반밖에 안 돼요. 57.7%밖에 안 돼요. 4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된 얘기예요. 한 대의 출력이 100kVA인 단상 변압기 두 대로 V결선하에 삼성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100에다가 자 곱하기 루트 3 하게 되면은 100 아까 173 나왔잖아요. 이렇게도 답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100 루트 3 이렇게도 답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은 지금 문제는 여기 후자에 해당되는 거죠. 답은 3번과 같이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V결선을 이용한 변압기 결선은 델타 결선 한 대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용률, 변압기 한 대에 몇 %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 0.866, 즉 86.6%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해당하게 됩니다. 출력이군요. 이용률이 아니라 출력비네요. 그렇죠? 출력비는 57.7%. 저는 이용률로 봤네요. 이용률은 86.6%. 두 대의 변압기로 V결선하여 삼상 변압하는 경우 변압기 이용률은 여기 이용률 나오네요. 86.6%. 답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용량 PkVA인 동일 전격의 단상 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다고 하죠. 4대로 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 대의 용량이 PkV인데 이것을 두 대로 하게 되면은 루트 3만큼 이제 변압기 두 대로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대로 하게 되면 여기가 앞에 이제 2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루트 3p, 2가 계산하게 되면 2 루트 3p만큼 우리가 출력을 낼 수 있죠. 루트 3p가 두 세트 있는 거니까 2 루트 3p가 되겠네요.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사용하여 삼상 전원에서 이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건 삼상에서 이상을 얻는 방법, 스코트 결선 혹은 T 결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죠. 답은 1번. 삼상 전원을 이용하여 이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 방법은 T 결선 혹은 스코트 결선에 해당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죠. 그렇죠? 기기는 이론에 비하면 훨씬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58번부터 이어지는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